새로 나온 문제집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최근에 한 장 한 장 단원별로 다 넘겨가면서 선생님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벽이 있다라고, 내 수준에 맞는 책이면 안녕하세요, 안효 선생입니다. 오늘은 시즌3 영상으로 문제집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중등 심화교재, 조금 얇은 책, 우리가 알고 있는 센수학 RPM처럼 두꺼운 책이 아니라 일품같이 조금 얇은 책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시즌 1인가 2에서 제가 한번 이제 문제집 리뷰하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또 그동안 그 이후에 새로 나온 문제집도 한두 권 있고, 제가 새로 나온 문제집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최근에 새로 나온 문제집도 좀 있고 그동안에, 그래서 오늘 주제로 심화교재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다가 보니까 좀 공간이 부족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그죠? 정말 어려운 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일 어려운 책 3대장은 A급, 그죠? 저희도 많이 쓰는 A급 수학, 최상위 수학, 블랙라벨. 이거는 여기에 제가 다 적지 못했어요. 이거는 보통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심화교재보다 좀 더 어려운 교재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굳이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던가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에 한 권 더 끼워 넣으면 TOT라는 책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에 대한 이 책은 오늘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늘은 요거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여러분들이 소문에 들은 요거보다 조금 낮은 단계의 심화교재, 그 교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급 최상위 블랙라벨 TOT 같은 경우는 출판사에서 이미, TOT 같은 경우에도 출판사에서 이거보다 낮은 교재가 이 심화교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교재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TOT 같은 경우도 이 레벨에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더 유명한 책이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재 말고 그 밑에 단계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숫자가 쫙 적혀 있는데, 제가 일단 제 학원에 있는 책 중에서 책을 한 장 한 장 단원별로 다 넘겨가면서 스텝 1, 2, 3, 그러니까 어떤 책들은 A, B, C 단계라고 되어 있는 게 A가 제일 어려운 단계도 있고, 어떤 책은 B, C, A 해서 A가 제일 쉬운 단계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저는 이제 스텝 1, 2, 3라고 카테고리를 나눴고, 스텝 1, 2, 3에 있는 문제 개수를 다 적은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은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느 책이 어느 책보다 어렵다, 어떤 책이 어떤 책보다 어렵다, 이런 이제 소문에 돌고 있고, 그게 이제 어떤 표로 만들어져서 돌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게 선생님들마다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 혹은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최고득점이라는 책은 일반적인 우리가 심화교재라고 하는 것보다 쉬워 보이는데, 어떤 선생님, 제가 최근에 본 어떤 블로그에서는 어떤 선생님은 이 최고득점이 일품보다 어렵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책이 어느 책보다 어렵습니다, 어느 책이 어느 책보다 쉽습니다,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책을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저희 학원 선생님들한테도 이 리스트를 드리고, 선생님이 체감하고 계시는 난이도를 좀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마다 달라요. 선생님마다 다르다 이거죠. 또 선생님들이 이제 가르치어 보면, 또 어떤 학생들은
잘 알아듣고 어떤 학생들은 또 못 알아듣고 뭐 이런 것까지 통합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취합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겠지만 어쨌든 평가는 학생들마다 다를 수 있고 선생님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별로 이 문제집이 비슷한 난이도의 그냥 일반적인 중등 심화 교재니까 이 교재들을 뭐 그냥 뭐 고난도 교재라고 한다면 이 교재들은 일반적인 심화 교재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스텝별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은 이제 뭐 단원 평가가 있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그죠? 내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책을 풀려보면 좋겠다라는 결정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어차피 난이도는 비슷하니까. 그죠? 오히려 난이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저 책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제 수를 다 셌어요. 일일이. 그래서 손으로 세다 보니까 출판사 자료를 받은 게 아니고 뭐 한두 문제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 지금 이 순서는 난이도 순서가 아닙니다. 제가 이 책에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아직도 최고 득점이 조금 그래도 이 다른 문제집에 비해서 최고 득점이 조금 난이도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 최고 득점과 최고 수준 탑은 그죠? 같은 출판사거든요. 같은 출판사인데 최고 수준 탑이 같은 난이도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의 난이도보다 비상책인데 이 최고 득점이 조금 낮은 수준인 거고 실제로 책을 열어봐도 조금 다른 책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조금 낮아 보입니다. 일단 그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제 의견인 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들 중에 조금씩 이렇게 문제를 세다 보면 단원이 합쳐진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원은 대단원에 두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 책이 있고 어떤 책은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 책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어쨌든 스텝 1, 2, 3는 다른 게 없거든요. 대부분 모든 책이 A, B, C,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 수 있었고 조금 책별로 다른 것은 여기 보시면 최고 득점은 단원 마무리 같은 게 있습니다. 수학의 고수도 단원 마무리가 있고 동아출판사 절대등급은 단원 마무리가 없어요. 해법수학 감마도 단원 마무리, 그러니까 대단원이 끝날 때 종합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꼭 단원 마무리 이런 그 형식이 아니라 다른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단원이라고 쓴 것은 그죠? 그 스텝 1, 2, 3 외에 그 뒤쪽에 붙어 있는 어떤 형태의 문제, 뭐 그 창의사고력 문제로 두세 문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한 20문제 정도 되는 20문제에서 40문제 정도 되는 그 단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풀어볼 수 있는 부분 섹션이 따로 나눠져 있으면 제가 이 단원 마무리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숫자가 막 써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이 심화 교재라고 할 수 있는 책들의 문항수가 제 생각엔 한 450문제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1품 450을 기준으로 수학의 고수 아마 능률 출판사 같은데 443이고 그죠? 해법 감마 500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최고 수준하고 최고 득점은 같은 출판사인데 조금 얇게 나오고 있어요. 336문제, 333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수는 여기 합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어떤 문제집이 얼마나 어렵냐라고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이 근거를 이 자료에서 찾자면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스텝 1, 2, 3 문제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스텝 3 문제의 양이 그러니까 최고 득점은 스텝 3 문제의 양이 좀 많지만 여기에는 저는 약간의 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스텝 3 문제가 다른 책들의 스텝 3 문제와 난이도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걸 좀 고려할 수는 없고 그 책의 난이도에 나머지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 중에서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커버하지 못했던 책은 이 급속충전 책과 고쟁입니다. 급속충전은 정말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책이 여기 있는데 A급 수학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렸다고 해서 제가 A급 수학에서 뭔가 마케팅 비용을 받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A급 수학 책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A급 수학이 너무 어렵고 일반적인 심화를 풀고자 하는 학생한테 어렵기 때문에 이 중간 정도의 심화를 공략하기 위해서 이 시장을 A급 수학에서 급속 충전이라는 A급 전 단계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항수도 대략 450대 470 문항이니까 400대 중반 정도로 맞춘 것이고, 그래서 이 난이도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책 외에 신가는 고쟁인데 이투스에서 나온 이 고쟁이는 양이 좀 많아요. 실제로 이 책의 편집은 조금 일반 심화서하고 다른 게 본책이 있고 추가로 끼워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심화서에 이런 책이 잘 없는데 워크북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워크북에 대한 워크북 문제를 저는 이제 단원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개수를. 그래서 다른 책들보다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665문제고, 제가 그래서 이게 신간이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고쟁이 역시 어떤 선생님은 좀 어렵다, 이 일품이나 이런 책들보다 좀 더 어려워서 이쪽 편에 가까운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양은 많은데 특별히 더 어렵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단 고쟁이는 제가 위쪽으로 넣지 않고 일반적인 심화서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스텝 3 문항수를 보면 A급 급속 충전이 51, 일품이 41. 일품이 원래 조금 더 두꺼웠었는데 옛날에는, 그죠?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조금 줄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적정한 수준의 양을 담고 있습니다. 450문항. 그리고 수학의 고수는 스텝 3가 39문제니까 일품하고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수준이죠. 고쟁이는 스텝 3 양이 많아요. 이건 실제로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양이 많다라는 말은 스텝 3 문제가 양이 많다. 물론 다른 것들도 많지만 일단 스텝 3 문제가 다른 책의 2배 혹은 3배에 근접할 만큼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다른 책들보다 고쟁이가 조금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법 감마도 스텝 3 양이 어느 정도 높습니다. 그죠? 절대등급 동아출판사 절대등급보다 2배 정도 되고, 다른 책들보다도 그래도 1.5배 정도는 되니까 감마도 약간 학생들이 느끼기에 풀어보면 스텝 3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왜냐하면 스텝 3를 풀어야 하는 시간이 많다라는 말은 아이들이 좀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안 풀리는 것도 난이도에 속하지만 내가 어떤 책을 풀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감마도 조금 더 학생들 측면에서 어렵게 느낄 것 같다. 저희 학원 선생님 중에서도 감마가 좀 이것들 중에서 조금 어려운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최고 수준은 책이 좀 얇죠. 이렇게 잡아보면 좀 얇거든요, 책이. 문제집하고 답안지 뭐 이렇게 해면 어차피 공간은 비슷하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실을 수 있는 양이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얇으면 문항수가 좀 적은데 역시 최고 수준은 문항수가 조금 적습니다. 100문제 이상 적습니다. 그래서 최고 수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제가 학생들한테 직접 물어봤을 때는 최고 수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1품보다 어렵다라고 했었던 학생들이 꽤 있었고,
선생님은 일품이랑 비슷한, 선생님 시각으로는 난이도가 좀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 득점이랑 최고 수준이랑 같은 출판사이기 때문에 얘가 이 난이도의 좀 시작점에 있다라고 보면 뭐 이 책이 그죠? 이 난이도에 조금 위쪽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문항수가 스텝 1이 좀 적죠. 그 다음 2도 약간 작긴 한데 어쨌든 뭐 그냥 이 수준 안에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이 숫자 문제 개수로 말씀드릴 수 있는, 여기서 드러나 있는 것은 스텝 3의 문항 개수가 새로 나온 책 고쟁이가 좀 많아서 좀 어려운 책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감마도 지난 시간에 제가 감마도 A급 급속 충전 고쟁이 감마도 지난 시간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커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법수학 감마도 조금 어려운 난이도에 속한다. 전체적으로 어떤 책이 좋냐 나쁘냐 이거는 사실 제가 판단할 수 없어요. 저는 다 써봤어요. 이 책도 쓰고 이 책도 쓰고 이 책도 쓰고 고쟁이도 쓰고 수학의 고수도 쓰고 일품도 쓰고 급속충전은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책이 이번 학기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최고 득점도 써봤고 다 써봤어요. 그래서 어떤 책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고집하는 책이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책 한번 써봅시다 하고 쓰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우리 학부모님들도 어느 책이 이 중에서 좋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책을 풀어서 100점 받았다, 이 책을 풀어서 100점을 못 받았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수학 실력이라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수준에 맞는 책이면 어떤 책이든 상관없다. 수준에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내 실력에 맞는 책이면 어떤 책을 사도 상관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한테 이 책이 어렵냐 이런 걸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보다 문제의 스텝별로 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자, 추가로 제가 여기 가격도 적어놨어요. 이게 지금 판매가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학원에는 교사용 자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교사용 자료에 이 책의 판매가, 실제 판매가는 얼마입니다라는 자료입니다. 그걸 적어 놓은 건데 이 가격을 알려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마지막에 이게 문항당 가격이에요. 문항. 한 문제에 얼마 정도냐 그거거든요. 그냥 좀 재미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쟁이 책이 문항이 665개나 되니까 한 문제당 20원이에요. 제일 비싼 거는 얇은 책이니까 문항수가 적은 거겠죠. 최고 득점이 한 문제당 33원이고 절대 등급도 좀 얇아서 300대잖아요. 그래서 32원입니다. 그래서 그냥 딱 이 책의 난이도, 이 책이 전부 다 좋은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하면 그냥 물론 양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성비, 그죠? 같은 돈을 내고 조금 양 많은 걸 풀고 싶다라고 하면 양 많은 거는 절대 등급이 20% 이상 많죠. 그죠? 다른 책보다 그죠? 많이 싸잖아요. 그죠? 문항당. 그러면 좀 많은 심화서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고, 그죠? 문제 양이 많은 걸 풀고 싶다라고 하면 고쟁이를 풀면 되지 않겠냐. 혹은 감마. 제일 중요한 거는 가성비가 아니고 실력에 맞는 책을 선택하는 겁니다. 실력에 맞는 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 단계의 응용서에 대해서 거의 다 풀어낼 수 있는 학생들이 이걸 푸는 게 맞습니다. 막 빨리 응용 문제집, 센수학, RPM 빨리 끝내고 중간중간에 틀린 문제 한 개도 공부 안 하고 끝까지 풀었으니까 빨리 넘어가자.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라니까요. 제가 문제집 푸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찍은 적도 있는데 이번에도 다시 찍어야 할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제집을 푸는 이유는
그죠? 끝까지 푸는 의미, 끝까지 풀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찾아낸 틀린 문제를 해결할 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집을 푼다라는 말은 다시 내가 뭘 모르는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전 단계 응용 문제가 많이 유형별 응용서를 풀었다면 거기에서 발견한 틀린 문제를 다 잡고 다 풀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도전하세요. 급하게 막 틀린 문제 막 센수학 C단계 50% 60% 다 틀려놓은 상태에서 최고 득점 풀자 막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저 응용서, 개념서, 응용서 다 풀고 틀린 문제 다 잡고 그 다음에 심화서에 그렇게 잡았다라는 말은 그죠? 그런 문제들을 다 풀어내서 내가 알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틀린 문제를 다 틀려놓은 상태로 다 틀려놓은 상태로 그대로 두고 이 문제집을 푼다라는 말은 거기에 틀린 문제 여기에 또 다 틀린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급하게 제가 오늘 영상을 심화교재를 소개했다고 해서 빨리 저거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풀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특별히 어떤 책이 더 좋고 나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여기 있는 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속충전을 제외하고 저희 학원에서 다 썼었던 책입니다. 품질이 다 좋기 때문에 제가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책이 더 좋다, 선생님들한테도 이 책이 더 좋다, 저 책이 더 좋다, 이 문제가 좋다, 저 문제가 좋다, 저 문제가 나쁘다 이런 피드백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수업하기에 적정한 난이도, 어떤 특정한 레벨의 적정한 수준의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선택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집은 다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시고 어느 정도 좀 얇은 책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좀 얇은 책을 써서 빨리 풀어야 하는 상황이면 조금 문제 수가 적은 쪽을 선택해도 될 거고 시간이 조금 있어서 좀 양이 많은 걸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양이 좀 많은 쪽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죠? 또 대단원이 끝날 때 단원평가 같은 게 있는 책을 풀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단원평가가 있는 책을 쓰시면 되고 그거 없이 그냥 넘어갔어도 상관없겠다라고 하면 그럼 단원평가가 없는 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제가 그림 파일로 만들어서 엑셀 파일을 만들어 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그 엑셀 파일로 만들어 둔 자료를 그림으로 저장해서 제가 커뮤니티에 이 영상 올라갈 때 같이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거 지금 다 적으려고 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